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5일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폭락 이후 국내를 비롯한 일본, 홍콩 증시에서 발을 빼면서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순매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부터 20일까지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10조 3,194억 원으로 지난달 대비 무려 14.2% 감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2,701.13의 거래를 마치며 폭락 직전인 2일의 종가를 넘어섰지만 거래 대금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은 이날도 9조 1,893억 원을 기록하며 2일 기준 13조 1,021억 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전통적 고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밸류 관련주 랠리에서 소외됐었던 이동통신 3사가 최근 실적 안전성에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며 주가가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5G 출시 6년이 지나며 업황이 다운사이클에 접어들자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올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2025년 이후 요금제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신사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동닷컴 지분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다 팔아 자금을 대거 회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마트는 2016년 징동닷컴 지분의 5%를 인수하면서 주요 주주로 등극했지만 이번 매각으로 8년 만에 협력 관계를 끝낸 것이란 해석이 따릅니다. 중국 소비 둔화 그림자가 짙어진 가운데 나온 지분 정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블룸버그는 월마트가 징동닷컴 주식 1억 4,450만 주를 매도해 총 36억 달러를 조달했다라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서 소극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죠. 반면에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그렇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도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회수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은 나스닥 하락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하락 출발을 보였죠.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 장에선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건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좀 내주면서 그래도 2,700선 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제 의사록 공개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하방이 모두 다 좀 제한적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이라든지 2차 전지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또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이 맞는 처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오늘 시장 분석을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혹시 오늘 날씨 좀 보셨나요? 네. 아니, 제가 오늘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글쎄 딱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비를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그치더라고요. 우리 시장이 오늘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우선은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배워보면 좋을지 프리뷰부터 들어볼까요? 자, 오늘도 이제 방송에서 증시 포인트 이제 여러분들께 간결하게 좀 잡아드리고 그 급등 테마, 특히 이제 급등 테마 중에서 오늘 제가 특징주 갖고 온 게 있어요. 그 특징주가 앵커님이 뽑아주신 그 경기 방어주에 관련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 이제 처음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보고 경기 방어주
역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다 이제 좀 사람 역시 이 보는 그런 각도는 다 똑같구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느꼈는데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세 테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세 테마에서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SG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매매 전략하고 다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죠. 그리고 특히 HD 현대중공업 17만 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나서 주가 변동 30% 넘게 변동이 나왔고 셀리드는 뭐 방송 이후로 170% 주가 변동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 이런 것들 잘 기다려 들으시면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또 요긴한 종목들 급등 종목들 또 많이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줄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우리 시장에 대한 복귀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시장이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보이긴 했는데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새 증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좀 올라갈 것 같다 하면은 또 이제 막 내려 꽂고 뭐 이런 이제 왔다리 갔다리 막 그런 좀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날 이제 이 8월 2일인가 그런데요. 8월 2일 거의 블랙 먼데이급의 급락 장세가 나왔죠. 그리고 특히 아시아 증시 쪽으로는 10% 이상 거의 뭐 역사적 역대급의 그런 급락장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는데 이때부터 제가 이제 이 주가가 이제 증시가 쫙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가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는다 이 소리죠. 그죠? 그때 이제 중심이 일단 피보나치 기준으로 했을 때 38.2 거기 깨면은 이제 50% 그리고 50% 깼으니까 이제 그 위인데 지금 이 피보나치라고 하는 거는 1번 구간, 2번 구간 결국에는 고점 저점에서 반 나눈 거예요. 2분의 1로. 그랬을 때 1번 구간의 50% 구간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소폭 올라가다가 조금 안 좋게 끝났다. 그러면 이 여파가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어지고 그게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시아 증시 쪽으로 고스란히 충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그림을. 그래서 요 1번 구간에 50% 여기가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한국 증시도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이 나스닥 미국 미증시가 조금 이제 상승해서 끝난다고 그러면은 그 여파로 해서 한국 증시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이 상단에 이 50% 구간에서는 좀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우리가 유의한 상태에서 지금 너무 뭐 이제는 상승장 나온다 불장 나온다 해서 내가 뭐 종목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인 매매라든가 또는 비중 확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특징이 이 지금 상단에 보시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정말 주가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5%, 6% 그렇게 강한 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통신 관련해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이런 경기 방어주가 지금 5% 뛰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과거부터 계속 강했으니까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강하게 갔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한국전력이라든가 그리고 KTNG 그리고 음식료 쪽으로 보통 이마트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데 이런 종목들 오늘 KTNG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급등이 나왔지만 그 외에 이마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경기 방어주 한번 좀 노려봐야 되겠다. 요거 이제 제가 이따가 오늘의 특징주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에 이제 게임주가 크래프톤이 대표적인데 52주 신고가 경신했어요. 그런 흐름들 우리가 좀 잘 짚어가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제가 매스컴에서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ESS 그때 말씀드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이 셀 제조 업체들이 배터리 쪽에 이 캐즘 현상 때문에 이 실적이 악화돼서 이 ESS 쪽으로 사업 부분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이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ESS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 했는데 그때는 안 좀 덜 움직였지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좀 나왔고 근데 다만 지금 오늘 한 6% 정도 굉장히 강한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아직 이게 추세를 탄다 이렇게 좀 논하기에는 즉 바닥론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해서 좀 아직도 2차 전지 쪽은 좀 조심스러운 관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KT엔지인데요. 오늘 이제 2.10% 이제 강하게 좀 가면서 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이런 어떤 이 올라가는 유형은 전형적인 이 급등주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급등형 패턴. 그러면 지금 이 경기방어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원래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증시가 안 좋을 때 이 증시를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 방어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이 움직이는 주가의 변동폭이라든가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경기 방어주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오늘 좀 체크를 같이 방송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2년 6개월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런 시장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점을 40년 관점으로 넓히면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IMF라든가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름 모를 그런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부분까지 강하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좀 희망적이고 또 도전적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 지난주에 제가 요 그림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 지수가 2588포인트고 여기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2697 이제는 거의 여기서 더 상승을 해서 2700이죠. 근데 2700이나 지금 2588이나 우리가 지금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차이점을 거의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어요. 즉 40년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조정은 나중에 주가가 여기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가 있었을 때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최근에 자료집에 대해서 또 캔들 패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미 패턴이 생성된 어떤 결과형이 아닌 최신 그러니까 당일날 일어났던 또는 이 패턴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급등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흥미 또는 이 캔들 패턴의 위력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기 위해서 최신 패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산병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양봉이 연달아서 3개 나온 거를 이제 적산병 요거는 이제 그냥 바로 넘어가고 로체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에요.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여기 G자가 빠졌네요. 로체 시스템즈. 지금 요거는 이 하방 쪽에서 적산병이 나온 거예요. 적산병 1번 봉, 2번 봉, 3번 봉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을. 그래야지 지금 이 곳에서 이 패턴까지 이 캔들이 나옴으로 해서 오늘 이 상승이 의미가 어떤 부분인지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과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왜 이 적산병인가 그죠? 궁금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봉 3개가 적산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적산병이 끝났죠. 그죠? 근데 이걸 지금 다 적산병이라고 그래.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힘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번 그거는 자 요거 봉 3개 합쳐서 1번 봉입니다. 봉 하나. 그리고 요거는 이제 2번 봉 요거 2개 합쳐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봉이 이제 막 나온 거예요. 3번 봉이 이제 막 살짝 꼬리를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산병이라고 하는 거는 양봉이 3개 나오는 거예요. 양봉이 3개.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해석을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요거는 하나의 양봉, 요거 2개는 또 하나의 양봉, 그리고 나서 이 양봉을 깨는 적산병이 나온 건데 이거를 지금 제가 왜 가져왔냐? 아직 이 결과물이 안 나왔죠. 그죠? 결과물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적산병 조합하게 해서 제가 생방송에서 로체 시스템즈를 이번 주에 그러면 제 논리대로 하면은 급등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급등이 과연
이 조영호 전문가가 이 적산병 캔들 조합한 대로 과연 급등이 나올 것인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좀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린생명과학 8월 9일 날 말씀드렸던 여기 그죠? 적산병 1번 봉, 2번 봉, 3번 봉 나오고 나서 급등 나오는데 계속 갔어요. 이러고 나서 주가 변동이 지금 84%가 나왔어요. 84%. 이거를 어렵게 우리가 포착할 필요가 없고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었을 때 아, 나는 이 자리에 대해서 왜 의미부여를 못했을까? 이거를 왜 빨리 눈치를 못 챘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 자아 성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은 지금 저처럼 바로 요 날이잖아요. 요 날 방송을 한 거죠. 방송을 적산병이라고 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시세 변동이 요만큼이 더 나온 거예요.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사례 종목으로 8월 9일 날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료집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받으셔가지고 열심히 좀 공부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저와 같이 장중에 실전 매매 대입해서 생방송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은 이 힘이 어디서 작용했고 이 힘으로 해서 과연 향후에 어떤 추세가 벌어질지를 조금 더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 단기 조정을 좀 염두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봤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 자료집 관련해서도 받아보시면서 시장 공부해볼 수 있고요. 또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시황 공부 우리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조용호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일찍이부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우리 시장 보면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이 섹터군들이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섹터에서 많이 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방송 중에 저희가 또 배워봤던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오늘 수요일이니까 가장 최근 방송에서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이제 GS 글로벌 또 말씀을 드렸죠. GS 글로벌 해서 8월 19일 날 시초가 공략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차 목표가 4,000원 그리고 2차는 4,400원까지 이제 좀 열어드렸는데 이후에 방송 이후로 해서 급등이 좀 3,800원 정도까지 나오다가 그러다가 조금 이제 급락 나오고 나서 오늘 상당 부분 주가를 회복을 하면서 아직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면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 GS 글로벌은 향후에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는 이 필수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무조건. 그게 어디냐면은 요 힘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요 힘. 여기서 쭉 그러니까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던 그 힘을 그런 어떤 주가를 전혀 안 움직이던 주가를 여기서 강력하게 들어 올렸죠. 그죠? 이 힘이 무너지면은 이거는 이 봉 자체가 다 무너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결정적일 때 항상 주식은 본색을 드러내요. 결정적일 때. 트릭 속임수는 주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속임수. 요 대표적인 게 개미털기, 개털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 우리가 많이 당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중에 내가 호가창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속임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그러면 지금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속임수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죠. 그러다가 주식은 어느 순간 돼서는 본색을 드러내요. 내가 올라갈 건지 빠질 건지. 본색을 드러내죠. 그리고 최근의 저점이 다시 저점을 높이는 그런 형국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들어온 거는 이제 힘이자 여기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지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지.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힘이 쭉 이
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은 이제는 붕 뜨는 그런 어떤 가속도가 붙어야 돼요. 가속도가 붙을 때는 주가가 여기 있다가 그냥 붕 이렇게 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또 반대급부적으로 많이 빠져요. 이런 거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각도. 그래야지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이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이 종목 탄력이 있구나. 이런 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탄력을 좀 잡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니까 보유하신 분들 계속 보유 관점으로 해서 목표가 4,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좀 제시를 드렸습니다. 계속 이 관점 유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에는 전고체 배터리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이 히든 종목으로 해서 CIS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목표가를 12,500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12,280원까지 왔어요. 제 입장에서는 거의 뭐 목표가를 거의 왔다 이렇게 좀 사실 보는 종목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2% 정도 이 차이는 거의 터치했다 이렇게 좀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부분익절 정도는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종목이고 지금 일단 오늘 끝난 가격도 지금 11,000 얼마에 끝났어요. 11,000원 초반대. 그래서 지금 이 매수가 기준으로도 아직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10% 정도 가까운 수익 지금 달고 가는 부분이니까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잘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이제 부분익절이라도 하셨다면은 여러분들 15% 넘는 또 수익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매매 전략 드렸고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는 1,300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에서 제가 이거 1,570원에서 9,500원 해서 분할 매수 이렇게 좀 이 매수가 좀 열어드렸죠 높게. 그래서 매매 전략도 장중에 이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목표가 좀 도달을 했는데 좀 살짝 못 왔어요. 살짝. 그럴 때는 부분익절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시라는 거. 항상 매수라든가 매도하실 때 한 방에 하지 마시고 항상 이 분할로 하시는 이 분할의 개념을 항상 좀 여러분들이 잘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IS 또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9일 날 금요일 날에는 알서포트인데 요거는 정말 최근에 굉장히 이제 히트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실적이 좀 안정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매출의 60에서 65%에서 70%가 해외 쪽에서 나온다. 그래서 확장성을 띠고 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렸고 이 하방 쪽에서 강한 이런 힘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 변동 강하게 나왔고 방송에서 그때 이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지금 지난 방송 내용이에요. 3,500원 돌파 시에는 시세 분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3,500원 요 자리 지금 깨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가 나와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 수익이 18.56%.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800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렸는데 이거는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익 완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8월 21일 날 히든 종목은 아니지만 생방송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하면서 트럼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 관련주로 해서 좀 지켜보자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 매수가는 시초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8,000원, 10,000원, 6,000원 손절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이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음봉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이게 지금 한 6% 정도 상승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아마 한 4% 정도 지금 수익을 여러분들이 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보유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좀 다음 주나 이번 주 정도에 기대가 한번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이 HD 현대중공업, 뭐 조선업종 워낙 많이 강조드렸고 이날 거의 뭐 HD 현대 마린솔루션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동성화인텍 뭐 등등 해가지고 한 4종목 정도를 여러분들께 수급 맥점 자리 또는 기준 가격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이 17만 원 이후로 주가 변동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누적으로 해서 30% 넘는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 이제 이 코너 이후로 해서 뭐 특징주라든가 강세 테마 그리고 히든 종목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에 제가 다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이런 거 손절가, 매도가가 목표가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드리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또 좋은 수익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송만 잘 챙겨봤더라도 이런 종목들 같이 공략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에 참고하시면 앞으로 이 방송 중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라든지 또 시장이 원체 변수가 좀 많다 보니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텐데 시황 보면서 같이 대응 전략 세우는 거 역시나 같이 해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는 핵심 코너이죠. 강세 테마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우리 네. 시장에서 테마주들 순환도 굉장히 빠르고 사실 그렇죠. 너무 급등을 해서 이 테마주는 더 이상 좀 보면 안 되는 건 아닐까 싶은 테마들도 있거든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네. 그 앵커님은 그 뉴스 이제 헤드라인 뽑을 때 네. 지금 아까 경기 방어주 네. 그거를 이제 강조를 좀 하셨는데 그 보시기에도 지금 시점에서 이 경기 방어주 조금 우리가 좀 들여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오셨었나요? 이제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한번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KTNG가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특징지로 가져올 그런 어떤 그 사례가 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움직임 자체가 워낙 없는 종목이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경기 방어주 KTNG로 대변되는 이 경기 방어주. 그러면 과연 KTNG 하나만의 이 개별 종목의 퍼포먼스인가 아니면은 경기 방어주로 대변되는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것인가를 우리가 좀 지금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야, 일단은 이 KTNG는 제가 위에 써놨지만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예요. 뭐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주식 빠질 때 또는 내가 나쁜 일 있을 때 항상 많이 하는 게 흡연이에요. 또는 술, 그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이고 그리고 일단 이 차트적으로나 증시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 이 시국에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섹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없죠. 다 주가가 밑에서부터 이제 막 기어오르고 다시 재반등하고 그런 와중에 이 KTNG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트를 면밀하게 봐야죠. 만약에 지금 이게 추세를 탄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저항대를 여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여기나 여기인데 여기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디로 잡든지 간에 이 지금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가는 이런 것들은 시세가 굉장히 만약에 상방적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 주가 변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TNG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고, 자 8월 초에 요때죠. 요때 이후로 지금 주가 이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이때 지금 나왔던 이 급락은 거의 블랙 먼데이급으로 강하게 역대급으로 강하게 나왔던 날인데 이런 강한 급락을 단 이틀 만에 이겨내는 걸 떠나서 그냥 아예 제압을 완벽하게 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가가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음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두 가지 봉으로 결국에는 여기 구간은 결국 요 두 가지 봉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캔들 패턴에서 배웠듯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상승 장악형이죠.
상승 장악형, 그죠? 하방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다. 이거는 추세가 이제 상방 쪽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인데 이 과정이 깨지고 상방으로 돌파되고 나서 물론 어느 정도 갔지만 이 상승 장악형이 하방에서 강하게 나온 거를 사례를 비추어 봤었을 때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급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제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차트를 봤었을 때 이 여러 가지 면모를 봐도 지금 바닥을 수없이 많이 잡았어요. 그 바닥에 지금 8만 한 5천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나서 지지 흐름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항상 속임수 끼워주면 좋아요. 이거는 속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 이 자리에서 강한 폭발 나왔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추세를 타는 거죠. 각도를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가는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많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흐름이 힘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전략은 지금 내일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시초가 매매 여러분들이 좀 하셔도 되겠고 목표가는 11만 원. 그러면은 한 대충 정도 해서 한 10% 정도 우리가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한 30% 정도 우리가 잔량에 대해서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방 쪽에서 상승 장악형이 강하게 나온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러면은 제가 그 이마트를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이마트를 빼버렸네요. 이마트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KTNG가만 가는 게 아니고 개별 이슈가 아니고 이런 어떤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못다한 부분 이마트 설명은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교육방송 장중 교육방송으로 좀 대체를 해서 이 경기 방어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강세 테마로 KTNG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KTNG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마트 관련한 전략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참고하시면 교육방송 관련한 소식도 들어볼 수 있으니까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 분석도 좀 해볼 텐데 역시 전문가님은 제 예상 밖에 있는 테마만 좀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전혀 예상 밖의 테마이다 보니까 네. 또 내용도 궁금한데 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메타버스 과거에 엄청나게 강하게 했었다가 이제 그 기술이 현실에서 받아들이기에 녹여내기에는 너무나 이제 이 난간이 많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매출이 안 나왔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거의 50% 이상.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가? 또 역시 아니에요. 지금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나오고 지금 우리가 경기 방어주를 봤었던 KTNG 같은 경우도 경기 방어주답게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게 방어를 해주면서 해외 쪽으로 해서 뭐 관련형 담배라든가 이런 이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 시장 진출 뭐 그런 기대감까지 해서 메타버스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막 어떤 굉장히 강한 뭐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굉장히 강한 그런 급등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 마땅히 움직일 만한 섹터 테마가 부재한 가운데 이 메타버스 쪽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공급망 병목 현상 그때 이 원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원 관련주 뭐 히토류라고 하죠. 히토류. 그리고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종목 있죠. 뭐 화장품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하여튼 있는데 그때 해지성 테마로 해서 메타버스 쪽도 굉장히 강하게 갔던 쪽이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뚱맞게 정말 생뚱맞게 이 메타버스 쪽에서 흐름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늘 그 징조 흐름이 일단 나왔어요.
그거는 일단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덱스터라는 종목이에요. 덱스터. VFX라고 하는 특수효과. 요 기술력으로 유명한, 그래서 비슷한 회사로 해서 위지익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실적 개선. 그러면은 보통 실적 개선이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하던가, 요게 가장 좋거나, 아니면은 흑자에서 흑자 폭이 확대, 요게 가장 좋죠. 그러면서 역대 최고 매출 쓰면은 빵 터지는 건데, 지금 안타깝게도 요런 움직임들은 아니고요. 적자가 적자로 되는데 이 폭이 굉장히 대폭 감소했어요. 요 감소 폭이 한 거의 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90% 정도 보시면 돼요. 반기나 분기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그거 하죠. 반기 기준으로 하면은 50% 정도,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거의 9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 만약에 10억이 적자였다. 마이너스 10억. 그러면은 이번에 마이너스 1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한 번 더 치면은 흑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선 고점이 지금 25,000원 정도 찍었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25,000원에서 지금 6,000원대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6,700원, 뭐 하반까지 하면은 4,800원까지 갔었어요. 4,870원까지. 그냥 엄청나게 그냥 그냥 망한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이 증시 자체로. 예,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가 좀 잘못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과대낙폭이라고 하죠. 과대낙폭, 그죠? 그것도 너무 심한 과대낙폭. 예, 과대낙폭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이 과대낙폭 종목이 보통 최근에는 더 저점을 뚫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실적 개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적자 폭이 거의 분기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변동폭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노란 색깔 박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이 노란 색깔 박스 안에 뭐가 몰려 있냐면은 거의 캔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소리는 뭐냐면은 여기 안에서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손바뀜이거나 그런 게 못 움직이는, 아니면 움직일 생각이 없는 그런 이 머니들이 여기에 잔뜩 포진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물대를 돌파를 한 거예요. 매물대를 종가상으로 돌파를 하고 했죠. 이거는 상승 추세 지속형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매매 전략 매수가 이제 드리는 거는 6,500원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로, 지금 변동폭이 좀 크게 나올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할 매수 한 3회 정도, 3회 분할 매수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실천을 하시고, 내가 매수를 분할로 잘 했는데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7,100원을 돌파를 했어요. 만약에 이 7,100원을,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더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이 좀 홀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덱스터라는 종목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일단 내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에 해야 되는가, 그리고 7,100원의 의미,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6,600원에서 6,300원, 즉 6,500원 기준 가격으로 해서 그 전후로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는 7,200원.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그 시점 한 10% 정도, 10에서 좀 작게 잘 잡으신 분들은 10% 조금 넘는 10% 정도, 그리고 여기서 10% 정도 더 가면은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목표가를 더 이상 상방 쪽으로 많이 안 잡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죠. 실적이 아직 완벽하게 적자 탈피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000원 이렇게 좀 잡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잘 참조하시고, 7,100원의 의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덱스터 좀
공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메타버스라든가 뭐 그리고 애플, 아이폰 나올 때마다 대표적으로 이게 나오는 종목이 LG 이노텍인데 그동안 이 주가가 굉장히 눌림목이 심했다가 얼마 전에 최근에 굉장히 강한 급등 나오고 나서 다 빠졌어요. 항상 이 빠지고 나서 이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곳들 이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이 자리서부터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자리가 역대급의 하락 나오면서 깨졌는데 중요한 자리는 바로 회복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번호를 매겨보면은 이 자리가 1번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2번,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3번.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셔도 딱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자리가 만약에 무너지면 이거는 이런 과거에 나왔던 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예약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살렸죠. 살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오늘은 조금 1.61% 올라가다가 좀 말았지만 일정 라인을 다시 한번 잡은 상태에서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준 가격은 25만 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중심으로 해서 기준 가격이 25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 매수를 할 때 한 방에 매수를 이제 하지 마시고 25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중심으로. 자,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하다. 지금 밑에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지금 물론 과거 한참 좋았을 때만큼의 이 영업이익 회복은 못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작년비 대비해서는 이 영업이익적인 어떤 회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전년비 대비해서는 100% 영업이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적 그리고 매출액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탄탄하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최근에는 이 실적이 일단 받쳐줘야 돼요. 이게 무조건. 이게 지금은 뭐 막연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투자자들도 굉장히 이제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기 때문에 이 실적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특히 기관이라든가 뭐 등등에서 스마트머니들은 이런 실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적이 이런 식으로 어떤 나타나는 기업에 대해서만 믿고 그걸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덱스터 장중에 20% 상승했죠. 그래서 LG이노텍도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련주로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도 이제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이렇게 하는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40, 그리고 여기가 30, 그리고 여기가 20.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봤었을 때 40만 원에서 강한 하방 압력 나오고 30만 원 깨지니까 밀리고 그러다가 20만 원 돌파 시 쭉 가죠. 그리고 나서 저점이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의외로 강한 상승 흐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라든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 자세하게 짚어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메모 잘 해놓으시고 또는 사진 잘 찍으셔가지고 아마 내일이라든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까지 해서 LG이노텍 여러분들이 좀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사실 아픈 기억이 있다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또 어떤 전략으로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전략 배워보고 싶다, 내용이 빨라서 지나쳤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오늘의 직구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대체로 이 테마에서 또 종목을 골라주시는데 예. 오늘도 직구 종목 관련 테마일까요? 네. 이 메타버스는 강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에 NFT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IP라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게임 관련주들도 역시 강의적인 측면에서는 메타버스로 우리가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오늘은 게임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만 보시면 이 종목이구나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게임을 좀 몇 번 해봤는데 이제는 좀 제가 게임을 배우기에는 조금 그 두뇌가 좀 더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자, 우선 이 종목도 역시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매출액 2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가 예상이 된다. 이거는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50%에 육박을 해요. 40에서 50%. 엄청난 숫자죠. 지금 이 종목은 거의 글로벌적으로 봐도 거의 탑 티어에 있는 그런 게임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람보르기니라든가 기타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아이돌과 협업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협업이 얼마나 돈이 되겠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콜라보를 하고 나서 매출 상승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34만 원 정도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4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최소 돌파를 목표로 하자. 지금 리포트 보시면은 49만 원 목표가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이 종목 뭐냐면은 크래프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해가지고 특히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쌍끌이 매수세라고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 아마 증시에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 종목 괜찮아요? 증시 전문가라든가 또는 애널리스트라든가 물어봤었을 때, 제 예상은 10명 중에 10명에게 물어봤을 때 8에서 9명은 오케이 할 종목이 지금 크래프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드리는 매수가는 시초가 공략하자 할 정도로 좀 자신 있게, 그리고 항상 근데 분할할 거를 좀 남겨두세요.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7만 5천 원, 그리고 2차는 4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0만 원 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배틀그라운드 8년째 수익성 강조, 그리고 하반기에 또 신작 내년까지 해서 계속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기대감까지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퍼라든가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이 굉장히 아직도 낮은 주가 레벨이다, 이렇게 좀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여러분들 내일 또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상승 삿바형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오늘의 직구 종목 공개가 됐는데요. 물론 시초가 공략이지만 분할로 접근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가까스로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직구 종목 크래프톤이었는데 추후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용우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조용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형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실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형제TV와 서울형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